제가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서요. fx가 있고요. 이게 다 함수를 쓴 거고 그리고 말하는 f 합성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교점이 무수히 많도록 하는 모든 k 값, 자연수 k 값 합을 구해야 돼요. f 값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분에 따라서 식이 4개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했어요. 예. 이거를 그래프에 옮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fx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줬어요. 뭐 y값 표현해주고 x를 표현까지 여기 상수함수 나오고. 예. 그래갖고요. 뭐 했냐면은 fx는 f 합성 f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교점이 무수히 많게 나오죠. 범위에 따라서. 조금만 예치하면 조금만 예치하면 안 되냐고요? 어떤 y값이 생겼을 때요. 이게 무수히 많도록 하려면 이렇게 겹쳐야 되는데요.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겹쳐요? y값인데. 아무튼 그래갖고 fx를 t가 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t는 t예요. t랑 알파랑 똑같이 났어요. 알파는 이거 해예요. 해. 근. 그러니까 f 알파는 알파예요. 겁나 당연한 거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요. 알파가 뭐라고? 알파는 요거의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아무튼 f 알파는 알파예요. 그래서 같게 났으니까 당연하죠. 대입했을 때 소문이 빼야 되잖아요. 근이니까. 그래서 f 알파는 알파 나왔고 이거는 어떤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니까 9-k예요. 얘가. 근데 이거 f 알파에 들어간 이 알파는요. 들어간 x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예요. 범위. 여기 x 주어니까 범위. 그렇죠? 근데 이 두 놈이 같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같아야 돼요. 우리. 그래야지 합성시켰을 때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에요. y값이.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저 합성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fx가 f 합성 fx랑 같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부터가 이해가 안 갔어. 네, 거긴 이해됐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해가 안 갔어. fx를 t가 났어요. 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 근이에요. 근이고. 그렇죠. 그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ft는 t예요. 왜요? fx를 t가 났으니까 대입한 거잖아요. 그냥 fx는 t이다. fx는 t잖아요. 그럼 t 여기 있고. 됐어요. 완벽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알파는 t랑 같다고 왔어요. 네. 네. 그럼 f 알파는 알파예요. 왜냐고 t 자리에 알파 넣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겁나 설명하잖아요. 의미를 부여줬다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값이잖아요. 상수값. 네. 그럼 상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게 y 값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잖아요. 그냥. 함수값. 알파 함수값.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알파는요. x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파가. 그러니까 여기 x축 어딘가에 범위예요. 범위. 잠깐만요. 그치. 나도 여기서 겁나 맞겠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알파라는 아이랑 이 알파라는 아이랑 똑같이 생긴 건 알파인데요. 의미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요 알파는요. 이 y 값에 이 알파고요. 이 알파는요. x 값에 들어가는 범위의 알파예요. 범위 알파. 네, 범위값. 범위예요. 범위. 마이너스 범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범위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값에 x 값이 들어가는 놈이잖아요. 그럼 x 값에 따라서 됐을 거예요. 그거 그 범위 안에 어떤 수라는 거죠. f 안에 있는 알파가. 그렇죠. 알파 어떤 수겠죠. 근데 좀 범위가 주어져 있다 이제 거죠. 범위는 찾아야죠. 이 그래프 안에서. 그니까. 그럼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어디가 안 됐어요? 범위 얘기가 뭐예요? 범위 얘기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f 알파는 알파라는 아주 자명한 식을 꺼냈어요. 여기서 그냥 겁나 멀리로 갔는데 멀리 가야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알파는요. 이 y 값이라니까요. 어떤 값이잖아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알파고요. 이 알파는요. x에 들어가는 알파 값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는데 그건 알파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알파는. 그 알파는 달라요? 똑같이 알파로 생기긴 했는데 의미하는 건 다르죠. 지금 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범위 얘기. 범위 얘기요. 원점 해결인가? 잠깐만.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그러니까 이 알파가 왜 범위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럼 이 알파가 y 값인 건 이해됐어요? 네. 이건 됐는데 이건 안 됐다고요?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럼 요거는 말해보자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알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정의역을 때려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역은 이게 어딘가 있겠죠. 범위 안에.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게 범위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겁나게 말한. 아. 근데 마이너스 K는 뭐예요? 이건 y 값이에요. 여기.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9-k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범위가 왜 이렇게 잡혀야 되냐면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y 값을 때려 넣었을 때 다시 똑같은 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저기 fx잖아요. fx요. 네. 이거 저거 그래프가 저거예요? 맞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거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fx. 그냥 fx요? 그냥 fx는 어떻게 생겼죠? 그냥 fx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fx인데요. y는 fx네요. 정확히 말하면 함수니까. 그거 합성한 거. 합성한 거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합성을 해봤는데. 설마 상수함수 값에 어떤 걸 넣으면 똑같은 게 튀어나오겠죠. 왜냐면 상수함수니까 어떤 걸 넣어도 똑같이 나오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까는 분명 전부 다 겹친다고 하지 않았어. 전부 다 언제 겹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만 겹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1분은 겹치냐고 물어봤는데 1분은 어떻게 겹치냐고 전부 다 겹친다 했잖아. 그 일부가 제가 잘못 받아들인 일부예요. 일부가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네. 그러니까 넌 됐어요? 안 됐어요? 범위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게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건 됐어요? 안 됐어요? 상상수가 되면 무한대로 생긴다는. 맞아요. 왜냐면 처음 개수 못 쓰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겁나 많죠. 네.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됐어요. 됐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오 K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다 넣으면 다시 뭐예요? 끝났어요. 고마워. 한번 발표해볼 사람. 엄청 고맙겠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쓰면 돼요. 6공지는요 우선 fx 이 식이고요. 이때 y는 fx와 y는 f합성 fx의 교점이 모든 되게 많대요. 됐어. 맞죠? 맞아요. 겁나 많아야 돼요. 됐어 없을 때 가능한 K의 합 표현권 모르셨어요. 참고로 K는 자연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정수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는 이게 fx랑 fx랑 교점이 무한히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좀 일치를 해야겠죠? 그냥 이 선 정도 되면은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가능한 게 이 상수함수 쪽인 거니까 여기는 이제 9-y는 9-k라고 나오고 여기서 일치를 해야 된다는 말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선 fx는 f합성 fx가 되어야 되고 이때 fx의 어떤 값을 t라고 가정한다면은 fx가 t니까 여기 다시 넣어주면은 ft가 t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뭐 t를 대신 알파로 바꿔줘가지고 보여주면 f알파는 알파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알파만 나오니까 값이 알파 값에 어떤 것이 넣든 값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상수함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 값 범위가 9-k 알파 값 범위가 9-k니까 -1부터 4까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k 값 구해야 되니까 k는 5 이상 10 이하인 걸 알 수가 있고 점화 더해주면 45가 나와요. 이거 아니죠? 자 우선은요 함수 fx랑 함수 gx가 존재를 했거든요. 이때 fx는요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어요. 그리고 그 함수 fx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킨 게 gx였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 그럼 해가지고 계속 나아가면은요 이때 hx가 존재를 하거든요. hx의 경우 x가 이 fx랑 gx의 교점인 알파 베타 존재하는데 알파가 베타 중에서 베타가 좀 더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경우에는
hx는 fx 값이 되고요. 만약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면은 hx는 gx 값이 돼요. 이때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 hx에 대해서 h2 플러스 h5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 이야 어떻게 하냐. 자, 무슨 문제 풀게요. 우선 조건 가 같은 경우에는요, hx가 h 베타를 만족하는 이 방식일 거 아니에요. 우선은 방식이요? 네, 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우선 그렇겠죠. hx가 뭐 2차 방정식이고 얘거나 h니까 h 베타도 마찬가지로 얘겠죠. h 베타는. 그렇죠. 근데 뭐 2차니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냥 방정식을 가정을 할게요. 예. 2차 이하의 방정식이겠죠. 이때 이 방정식의 서로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고요. 그 합이 마이너스 4라고 주었어. 뭐가 서로 다른 식은 개수 3개 그다음 뭐예요? 합이 마이너스 4라고. 아그 식은끼리 더하면 네. 많이 더요. 예. 우선 가만 볼게요. 예. 그러면은요, 우선 저희가 fx를요, 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맞죠. 그리고 이제 gx는 원점에 대칭을 시킨 거니까 내가 말했듯이 마이너스 x고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럼 이제 아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이 4개로 이 4개로 이제 범위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요? 우선 알파와 베타보다 작다는 건 저희가 알아요. 왜냐면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 2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a 중 누가 큰지는 모르죠. 그건 그렇죠. 근데 우선 a가 양수라고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 범위가 총 2개가 나올 거예요. 뭐 여러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유형에 나오는 그래프가 우선은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예. 베타가 작고 왜 비싸서 작아요? 베타보다 작고 예. 그리고 2분의 a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분의 A가 더 크거나 같아요? 우선 방정식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고 2분의 a가 우선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고 이제 베타가 2분의 a보다 크다 라고 줄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는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와 2분의 a가 같다고 적을게요. 같다고. 네. 아. 그럼 뭐 a가 0이겠죠? 예. 그때 우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고 2분의 a보다 베타 크고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a 같다 라고 주어졌고요. 예. 네 번째는요, 2분의 a가 알파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a보다 크고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어. 예. 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알파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 경우를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수가 나오냐면요, 저희는 우선은 이 hx랑 구해줄 거잖아요. 예. 왜냐면 hx는 h 베타를 보여준다는 거는요, 이제 h 베타의 값, 그러니까 g 베타, 예. 이 g 베타의 y 값 있죠. 예. 있겠죠. g 베타가 y 값인 거잖아요. y가 gx에서. 네. 그럼 이제 그 값에 이 그래프가 교집행수가 몇 개가 생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g 베타라고 이렇게 y 값을, 와. 그럼 이 g 베타 값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y는 g 베타. 예. 그냥 상수함수라고 가정할게. G베타 왜 상수함수예요 갑자기? 그 g 값에 베타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 값이 y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 값에 Y 값을 그냥 겁나 이었어요. 그러면요,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뭔가 있겠죠. 어떤 걸? 뭔걸? 아. 아니 대충 그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교점이 총 3개가 생기네요 여기서. 근데 그 만약 지하철 왜 그린다고요? hx는 h 베타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 아. 근데 베타는 여기 포함되니까 g 베타라는 걸 수가 있고 hx는 아직 모르죠. 이렇게 있으면 실근이 새로 3개겠죠. 왜냐면 교점이 3개니까. 그렇죠. 왜냐면 2차 함수한테 접하는 건 하나고
두 점에서 만나면은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나오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거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을 보여줄 거고요. 아니 근데 범위가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알파랑 2분의 A랑 베타랑 그냥 섞어서 나오면 안 돼요? 우선은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각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요, 우선 이 값이 2분의 a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요, 우선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a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뭐 그러겠네요. 그쵸? 예. 그냥 옆으로 그냥 쭉 갔다 생각을 해두면 예.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교점 베타가 생기고 여기서 교점 알파가 생기고. 근데 베타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2분의 a겠죠? 그렇죠. 그게 이 1번이에요. 근데 알파랑 베타는 누구예요? 알파 베타는 각자 교점이. 알파 베타는 각자 교점.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a.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가 없구나. 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옆으로 쭉 갈 거니까.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총 5개가 나오는데요. 예. 저희가 알파와 베타에 따라서 이 hx 값이 정해진다는 걸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는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생각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어떻게든 교점에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냥 이체 함수였으면 교점이 3개가 못 나오잖아요. 여기서 두 생겨나요. 여기서는 못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 번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뭐 교점에서 3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설명 추가로 듣고 이해가 또 안 되면은 우선은 그래프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는요 여기보다 앞에 있거나 여기까지 될 거예요. 베타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거나 뒤에 더 뒤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예. 여기까지 이거 됐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여기서는요 이제 왜 여기 a라서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알파보다 크고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주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는요 이제 이 베타 값은 꼭지점 x좌표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었으니까. 네. 그럼 베타 값은요 우선은 이 꼭지점보다 클 수는 없어요. 베타의 y 값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베타의 우선 이렇게까지 할게요. 예. 여기도 했죠. 뭐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다고. 예. 그리고 여기도 그려줄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꼭지점이 겹쳤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하면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다섯 번째 어두. 알파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럼 이때 이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1번과 3번, 2번, 4번, 5번으로 변화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우선 1번과 3번을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베타는 2분의 a보다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베타 값의 y 값보다 큰 값은 이 점에서 나올 수 없죠. gx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거기 나오겠죠. 그러면 총 2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3개 나올 수는 없잖아요. 3개 나오려면은 이 꼭지점, 이 베타의 값이 꼭지점보다 뒤에 있어야
이 꼭지점 사이에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못 생기잖아요. 아, 안타깝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예. 이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주면은 두 개가 이렇게 맞는데. 까비. 그래서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네. 근데 알파 값이 G 알파 값이 G 베타보다 Y 값이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선 그리는 건 뭐 기준이에요? 이 베타 값. 아, 베타 기준이구나. 이 베타 값에 대한 여기 Y 좌표. 그러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4번 같은 4번 그림에서는 그 hx가 gx의 꼭지점도 지나가는 거죠. 포함을 하는 거죠. HX가 GX의 꼭지점이요? 꼭지점은 여기서 여기겠죠? 날라갔네. 왜냐면 베타가 2분 마이너스 잠깐만요. GX의 꼭지점은 우선 2분의 A잖아요. 그리고 알파가 2분의 A보다 작아요. 베타도 2분의 A보다 커요. 네.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2분의 A가 있겠네요. 그리고 fx의 꼭지점 둘 다 포함하는 거죠. fx의 꼭지점 둘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형태인 거죠. 여기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네. g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왜 어떻게 gx랑 fx의 꼭지점을 주시나요? 아니 이해됐어요. 여기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2분의 A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서 베타 값은요. 여기 이 마이너스 2분의 A는요. fx의 꼭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예. 그러면 이 베타의 값은요. 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꼭지점보다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우선은요 저희가 fx만 그려볼게요. 그쵸? 예. 여기를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베타 값은 여기 생길 거예요. 교점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그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생기면요 얘랑 여기서 또 교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만약 여기서 생기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고 그렇죠? 왜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여기 생기면 마이너스 2분의 a랑 베타가 같아지니까 교점이 하나인 거죠. 서로 다른 실행 개수가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베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베타가 돼요? 왜냐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네요. 작을 땐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클 때는 같을 때는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아, 꼭지점이니까 그래요? 네. 오,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gx를 그려볼게요. gx는 우선은 알파보다 커야 돼. 알파보다 작아야 되죠. 그럴까? 예. 그렇죠. 그럼 그려주면은 잘못 그렸는데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작거나 같아? 알파가 2분의 a보다 커.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여기가 베타 값일 테고 되게 신기하네. 꼭지점은 대충 이쯤에 있겠죠. gx의 꼭지점. 그럼 만약에 베타가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 생기고 반대쪽에서 하나 생기고. 그렇죠? 이 경우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이렇게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왜 그래프가 모양이에요. 어떻게 우선 gx 많이 존재를 해요. fx만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교점 베타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베타의 값에서 알파의 값까지가 이제 gx가 되겠죠? 그러면 gx는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럼 다시 이 교점에서 이 교점이 알파가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요 결국 베타가 있는 점은요 fx랑 gx의 교점이다 보니까 fx의 값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를요 저희 교점만 따지는 거니까 우선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y값에 대한 y값 y는 a라는 식이 있고요. 이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럼 이들의 교점을 구할 때요. 교점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베타 값은요 여기랑 여기가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아름다운 경우도 혹시 뭐예요? 왜냐면요 이제 베타 값까지는 fx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선은 베타는 fx와 gx의 교수점이기 때문에 f 베타와 g 베타는 같아요. 아니 fx는 gx의 교점이 어떻게 생겨요? 아 생길 수 있고. 네, 왜냐면 원점의 대칭으로 생기게 만들었어요. 예. 우선 f 베타랑 g 베타 값이 같은 건 이가 됐나요? 교점이니까. 교점이니까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선은 지금은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거를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요? 왜냐면 이 점에 대해서는 g 베타 값과 f 베타 값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거기까지 된 거 같아요. 그러면요 우선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있어요. 꼭지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a.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이차함수 gx가 있어요. 그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교점이 생기겠죠. 어디가 생긴 그 교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저희가 베타라고 죽었어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라고. 네. 예. 근데 이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네. 그럼 베타는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이 이차함수의 어떤 한 점이 지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난다 과정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알파까지는 gx의 그래프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죠? 알파까지 이걸 보면 뭐가요? gx는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을 그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뭐 gx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면은요 지금 실선이 fx고 점선이 gx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럼 이 둘 합친 거에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게 hx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보다 작은 x 값과 베타보다 큰 x 값은 fx의 값인 거잖아요. 여기 hx를 보면은 뭔 소리예요? 저희는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리고 있어요. 그쵸? 근데 hx는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경우에는 fx의 값을 따른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gx의 값을 따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요 이 베타 값까지는 베타 값에서는 fx 값과 gx 값을 못 따르는 거잖아요. 왜 교점이니까. 그렇죠. 알파도 마찬가지겠죠? 예. 교점이니까. 예. 그럼 이제 그 두 교점 사이는 gx를 따른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fx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이 있으면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gx를 따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fx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여기가 베타잖아요. 예. 베타에 대한 y값을 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네요. 여기서 두 개죠. 예. 근데 만약 베타랑 마이너스 2분의 a가 같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교점 한 개겠네요. 그러네요. 한 개. 근데 아까부터 그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교점이 한 개가 생기거나 두 개가 생긴다. 그러네요. 두 번째 걸 볼게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베타는 2분의 A, 그러니까 GX의 꼭지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봤듯이 여기 있으면은 이 GX 구간에서도 교점이 하나 더 생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딱 왼쪽에 있는 FX 구간에서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쭉 가니까 얘는 쭉 가요. FX 값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베타 값이 주셨어요. 그러네요. 그럼 총 교점이 3개네요. 와, 얘만 만족하네요. 그러네요. 이때 그 꼭지점 좌표를 구해주면요. X좌표를 구할게요. 알파, 베타, 그리고 옆에 이쯤에 있겠죠? 어딘가? 아니, 알파가 아니에요. 대충 베타랑 여기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둘은 여기까지 있는 건 이해가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볼게요. 자, 우선은요. fx-gx는요. 2x-알파 곱하기 x-베타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했어요, 근데? 뭐가요? 왜 뺐어요? 뭐예요? fx에서 gx 왜 뺐어요? 그거를요. 자, 아주 근본적인 우리부터. 저희가 볼 거는요. 층에서 볼 거는요. 저희가 알파랑 베타 그리고 a랑 b 값을 구해야 아까 여기서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걸 구하려고 뺀 거예요. 우리 가까워. 왜냐면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니까 fx에서 gx를 빼주면 2x제곱 플러스 2b가 나올 거거든요. 예. 그쵸? 예. 그쵸? 예. 그리고 이 둘의 교점은요. 예.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래, 저건 알파랑 더 맞아요. 네. 그쵸? 근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은요. 이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교점이고 이 대수 그쪽 관점 보면은 교점이 아니 그 실근인 거니까. 그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그 최고점이 있으면 2점. 그렇지, 2점. 그러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 저희가요 fx가 있고요, gx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칠게요. 예. 그럼 이 둘은요, 이제 교점이 베타랑 알파예요. 맞아요. gx, fx. 그러면요, x 마이너스 gx는요, 이 0이라는 식이 있으면요, 예. 이거는 fx는 gx랑 같은 식이잖아요. 이 양식인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이 식은요, 이 둘의 교점을 의미하는 맞아요. 식은. 예. 그러니까 이 fx-gx는 식은 알파랑 베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아, 사실 그래서 안 네. 나오겠어요. 근데 최고점이 있으면 2니까. 예. 그럼 여기서요,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잖아요. 1차원이. 자, 플러스 베타 0이.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0인가? 잠깐만. x가 없잖아. 아니 왜 없어요? 정비하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fx-gx는요, 저희가 아까 fx를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놔주고 gx가 이거니까 네. 빼주면은 a 1차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왜요? 아 다시요. 어디를요? 마음껏 놓쳤어요. 네. 그럼 안 이 돼요. 두 식 이해됐죠? 네. 얘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뺐으면 못해요. 그쵸? 1차원이 사라지죠. 네. 그럼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인 걸 알 수가 있죠. 오. 그리고 b는요,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네. 근거가 있어요, 관계. 이 두 식에서. 알파가 왜 마이너스 베타를 못해요? 1차원이 없잖아요. 자, 1층에 없는 건 이게 x만 0. 알파 아, x만 A를 A방 A가 없어지는 건가? 네, 그렇구나. b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럼 이제 b가 알파 베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가? 얘더 곱해요. 그러네요. 완벽하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b가 알파 베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걸 가지고 있어요. 아, 저희는 이 세 개의 시간을 구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의 교점을 구해야 돼. 힘들겠다. f 베타 값에 대해서 gx에서 하나, fx에서 또 하나 나오겠죠. 베타 값이 아닌 x 그거. 그쵸. 그래서 범위 나왔어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여기서는 fx겠죠. 그러면 이제 이 fx는요. 베타 값과 같은 fx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겠죠. 근데 fx는요. 이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베타를 빼줘요. 왜 빼줘요? 베타를 빼줘요. 제가 올해 들은 말 중에 13번째로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여기서 베타를 빼줘요. 안 충격적이다. 네. 그럼 이거는 얘와 얘의 교점인 거잖아요. 그거 맞죠? 그게 실근인 거고. 네. 그러면요. 너네 로스커 보인다고. 아니 내 인생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또 근대계수 관계 써줄 거거든요. 아 진짜 좋다. 한번 써야죠. 해서 우선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나오는데요. 얘를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a가 나와서요. 이거 왜?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a가 나와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얘 둘 더해주면 우선은 뭘 더해줘요? 얘 둘이요. 베타랑 두 분. 두 분 더해주면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닌가? 아니 우선 결과론적으로 구했답니다. 구했을 때 구했답니다. 원리. 원래 신성한.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야. 다음 사람이 할 때도 막힘없이 해야 돼. 다음에 소고 할 거니까 괜찮아. 난 막혀네. 가망이 없네. 가방이 없네. 개느끼. 어디가 얘가 안 되는 걸까요? 그거요.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이거요? 맞아요. 저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저희는요 이렇게 EFX잖아요. 짜잔. 네. 여기서 어떤 교점 베타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존나 가고 싶죠. 물음표. 네. 그러면요 이 값을 구해줄 때요. 네. 저희는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할 거예요. 여기가 뭐죠? 왜냐면 이 꼭점에 대한 그 대칭축이었나? 뭐 있잖아요. 축. 네, 축. 대칭. 대칭. 그- 대칭.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 이차함수에서 x좌표는 대칭일 거예요. 너무 습득력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꼭점은요 마이너스 2분의 a였어요. 그럼 이제 여기의 길이는요 베타뿔 2분의 a가 돼요. 그렇죠. 너랑. 여기 이거네.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뺐어요. 마찬가지로 이 물음표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면요 나오고 있어요. 짜잔. 근데 이 값이 둘이 같아야 되거든요. 너무 쉽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떠요? 뭐- 그럼 이제 물음표를 뭐 x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같으니까 x는 a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아니 아닌가? 마이너스 그냥 얘가 이해시켰어요. 설득력 생겼어요. 갑자기. 그럼 마찬가지로 gx에도 해주면은 나오겠죠? 자 다시 할게요. GX에 뭐가 생기지? 자 우선은 여기까지 fx까지 됐죠?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럼 됐어요. gx 똑같이 해줄 거거든요. gx가 있어요. 오. 그렇죠? 여기가 있어요. 이야. 여기는 2분의 a겠죠? 그러겠네요. 여기는요 베타죠. 이야. 그러죠. 그러네요. 여기도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겠죠. 그러네요. 해서 빼주면요 예. a 마이너스 베타 나와요. 신기하다.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너무 기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칭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분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세 요점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a 마이너스 베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이 세 개 전부 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진짜 좋다. 아니 다 했어. 그럼 베타는 4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야. 자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베타 더하기 a 마이너스 베타는요. 네. a 날라가고 마이너스 베타만 남잖아요. 오, 그러네. 마이너스 베타가 4네요. 마이너스 4네요. 네. 그럼 이제 베타는 4고 네. 알파는 마이너스 4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B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쓸 거예요. 오. B는 알파 베타. 야.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네. A는 우선 여기서 못 거거든요. 아쉽게도. 아쉽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려줘요. 서야 화이팅 할 수 있어. 아 우리가 꼭 갈 거야 그날에. 쫄렸어. 자, 저희 이제 드디어 나를 쓸 거거든요. 이야. 이제 나를 쓸 거예요. 알을 겁나 오래 먹었네. Y는 HX라는 이차가 있어요. 있어요. 이때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정의수가 15개래요. 아이고 잠깐 의미 영수인 게 잠겼어.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럼 우선은 이 그래프죠. 2번 그래프. 뭐가요? 뭐가요? 와? HX가요. 이. 보시기. 네. 네.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가를 만족으로 하면 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렇죠. 가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것밖에 없죠. 그러네. 그렇죠. 아. 와. 그러면요. 우선은 음수가 나와야 된대요. Y 좌표가. 진짜 쉽지 않아. 그러면 이 부분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안타깝게.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야 현미경이네 그냥. 네. 이렇게 확대했어요. 네. 그럼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끝점 하나죠. 네. 그럼 이제 이 점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 짜잔. 꼭갈 거. 더 확대했어요. 네. 이제 뭐 여기부터가 음수예요. 짜잔. 마이너스 5분. 예. 이때 만약에 이 꼭점이요. 어떤 음의 정수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위로 음의 정수가 따라가 있겠죠? 와 그러네요. 그럼 이건 두 개씩 생겨요. 두 개씩 생긴다고요? 왜냐면 오른쪽 왼쪽. 그러네요. 그쵸? 그럼 또 짝퉁개가 생기겠죠. 오. 근데 저희 15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꼭지점이 정수기구나. 오. 음의 정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 겁나 행복하네. 그리고 이걸 제야 나머지 음의 정수가 총 17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싸움 7개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겠죠. 이야. 그럼 이제 이 좌표 알파가 이제 F 알파가요 8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발파가 왜 8이요 갑자기? 여기 꼭지점 좌표가 알파잖아요. 이 그래프 오 뒤통수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맞네요. 다 끝났어요. 진짜. 그럼 이제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짜잔. 그럼 저희가 알파는 또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4인 거. 그러네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4 대입을 하면요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 이 마이너스 8이 돼요. 이야 A가 2. A가 2네요. 행복하네. 와. 잠시만요. 이 식이 뭐라고요? 그냥 여기 다 대입을 한 거예요. 알파가 뭘 대입을 했다고요? 알파는. 응? 왜냐면 저희가 여기 그랬잖아요. 예. 이 점이 마이너스 8인 것까지 알았죠. 예. 근데 이 점이요 x좌표는 또 알파예요. 예. 왜냐면 여기가 fx랑 gx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알파 x좌표는 알파잖아요. 그럼 이제 gx는 fx는 여기 x 값을 알파에 대입하실 때 값이 마이너스 8 나와있잖아요. 예. 그걸 fx 값 대입을 해준 거예요. 알파는 근데 4라고 줬잖아요. 마이너스 4라고. 이야. 오.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가 있고 a가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써볼게요. 어? fx는요 예 예. x제곱 예.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gx는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h2 플러스 h5를 곱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요 베타가 얼마였죠? 4였죠? 그렇죠. 알파는요 마이너스 4였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h2 같은 경우에는요 gx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h5 같은 경우에는요 fx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야 대입하면 되는구나. 네. 대입을 했을 때 그러면 35가 나와요. 끝났다. 이야. 이거나 이거 됐니?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수현이는 아 사고해야지. 아니 뭐다 하겠지. 너가 그럴 것 같아. 사고가 해야지 잘 모르고 와할 줄 알았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은 fx가 이 fx를 어쩌면 대해서 대칭시키면 gx예요. 이때 fx와 gx의 교점은 알파 베타를 반대일 때 베타가 알파보다 커요. 근데 hx를 이건 두 가지
hx를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fx라고 x가 알파 이상이고 베타 이하일 때는 gx를 한대요. 네, 조건 가나에 따라서 ht 더하기 h를 구하세요. 그러면 조건 가를 먼저 볼게요. 조건 가는 hx와 h베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에 있고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hx라는 이 함수에 대한 대형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그 위해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 하고 gx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x 마이너스 b가 할게요. 그러면 이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gx의 꼭지점의 x 좌표는 2분의 2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에 따라서 이거의 대소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서 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h베타 이 hx와 h베타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3개인 거는 이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 h베타라 했을 때 여기 gxy에서도 하나 만나고 fxy에서도 하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먼저 fx-gx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x-알파 더하기 x-베타로 나타내줄 수 있고 이거는 2x 제곱 더하기 2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깜짝이야. fx는 gx 이때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gx 0일 때 이게 결국에는 2x제곱 더하기 2b인데 2x 마이너스 베타 알파 2x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알고 b는 알파 베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h 베타와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개의 합이 a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구할게요. gx랑 h 베타 이걸 제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그럼 b 마이너스 h 베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6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근은 모르고 한 근은 베타인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모르는 거는 a-b죠. 베타죠. 아 맞다. 예.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fx랑 h 베타의 교점 x 좌표도 구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게 되면 베타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베타가 나오게 돼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a 마이너스 b 베타를 이 세 개의 점수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전부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베타는 4가 나오고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돼요. 서로 다른 식의 세 개가 아예 마이너스 하나라고 한 거예요. 네. 어떤 거. 일단 베타 있었죠. 네. 그리고 h 베타와 gx의 교점인 a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fx와 h 베타의 교점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걸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4일 거예요.
HX의 Y좌표가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하면 여기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점. 그리고 여기 X좌표가 알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5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쭉 7개가 있다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8에서 만나야 이게 15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아니게 되면 계속 2의 배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러면 저희는 알파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fx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잠시만요. A2 어떻게 나왔다고 알파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fx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이거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fx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gx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때 F2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gx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g 그리고 5는 4보다 크니까 h5가 F5일 거고 h2는 g2일 거예요. 이걸 이제 각각 여기 구한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5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네. 알파 좌표 어떻게 했다고요? 알파 좌표는요. 여기서 조건 나에서 y는 hx의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구하고 그냥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 fx에다가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2라는 게 나오게 돼요. 저기 베타랑 4 구했을 때 오른쪽 써져 있는 건 뭐예요? 이거요? 이게 알파는 4인 것 같은데 알파는 아. 마이너스 4예요. 됐어요. 여기 다음 문제였고요. 26번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는 원의 방정식 위에 x는 5원 위에 x좌표가 3인 a1이 있고 x좌표가 7인 a2가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 마이너스 10,0이고요. 이때 a1과 a2에 대해서 수직이고 b를 지나면서 원과 만나는 점을 c1이라 할 거고 a2와 수직이면서 점 b를 지나고 원과 만나는 점을 c2라고 할 거예요. 이때 여기 c1에 y좌표를 a라 하고 c2에 x좌표를 b라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일단 요 C1은 지름이라는 걸 알아요. 일직선이고 그리고 A2, C2는 또 지름이고 일직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A1, A2, C1, C2에서 아까 왜 일직선이에요? 네 삼각형 A1, B, C1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원 위에서 이렇게 직각을 이룰 때는 여기가 지름 원의 중심이고 직각 안 문제에서 준 거예요. 준 거죠.
볼게요. 삼각형 A1, O, D1은 삼각형 C1, O, E1이랑 합동이에요. 똑같이 A2, O, D2는 삼각형 A. 별합동이에요. 일단 A1O와 C1O가 같죠. 그리고 여기 둘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지각으로 같아요, 일직선이. 마찬가지로 A2O, D2 삼각형 A2O, D2랑 삼각형 C2O, E2가 똑같이 합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C1의 x좌표는 -3, 여기 -3이라는 걸 알게 되고 E2의 x좌표는 -7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C1이 결국에 1 위에 있으니까 A가 -9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알게 됐어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C1의 x좌표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고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91인데 이때 여기서 이미 여기 위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내려서 간 거니까 -91이 나오대요. 그러면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140이 나오게 됩니다. 발송 안 됐니? 아니, 저 갑자기 왜요? 드냐고 너 해. 오케이. 굳이 안 해주셨어요. 원이 있어요. A1, A자가 있어요. 자, 5만원씩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6이에요. 그리고요, 뭐였더라? 먼저 뭐가 있고, 뭐였지? 원이 좀 A1이랑 A2가 있는데, 이게 X제곱가 3일 때랑 7일 때고요. 그리고, 뭐식이냐? 이게 B가 있고, B는 2가 있고요. 그리고 C1, C2가 있는데, 여기서 A1, B, 여기 둘이 각이 직각에 있고요. A1, B, 뭐식이냐? C1이랑 A2, B, C2랑 직각이에요. 이때 5번 문제. 그리고 A랑 B로 나옵니다. 뭐가 이게? 뭐가 A지? 뭐가 A예요? C1의 y좌표가 A예요. 시원의 y좌표가 A고 C2의 x좌표가 B였는데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래요. 어떻게 하지? 이 일직선이고요. 얘도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더라? 삼각형 안 그렸구나. 여기 수선해봐야 되겠고요. 이걸 D1, D2라 나왔어요. 그래갖고요. 요거 둘이 합동이에요. 예, RHA이고 그런 다음에 A1, O2, A2, D2랑 그리고 C2, E2가 합동이네요. 똑같네요. 내용적 합동 조건이. 그래갖고요. 얘가 3이니까 이거 아니야 3이고 7이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x좌표가. 그러니까 이게 뭐시기냐. C1, C2가 원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나와요. 그래서 다음이 40이에요. 끝났어요. 섞어 보자. 이게 안 섞어요. 27번 만들래? 인식이니까 이제 차당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식이. x 4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곱하기 x 세제곱 4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는 0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래요. 그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범을 구하는 문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x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묶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네. 이제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는데 놀랍게도 0이 돼요. 놀랍게도 여기세요. 대입했더니 0이 돼요. 그럼 일단 x 플러스 1을 가지겠죠. 이거. 조립책 없으면 나오는구나. 그쵸. 예. 마이너스 1이 갔다가 절대
2차식이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 4차 방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래요. 그러면은 하나는 근데 이미 x랑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근 한 개를 가져야겠죠. 아 너무 싫다. 그러면은 이제 x는 0이 중근이라고 해볼게요. 와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0 하나랑 다른 걸 가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쪽에서 중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뒤쪽에서 아닌가? 여기서 이 2차식이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개씩이니까. 그렇죠.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여기 있고, 아니면은 여기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지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서 하나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수중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0이랑 마이너스 1이라며 뭐가 겹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는 0이랑 얘가 x는 0 가져요.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접근이. 네. 하나 더 가져야겠죠. 그래요. 그 경우랑 x는 마이너스 1을 갖는 얘가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죠. 아 걔가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이 중근일 때고 x는 0일 때 중근일 때 이렇게 경우가 나뉘겠죠. 그러네요. x는 0이 중근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0을 넣을 때 0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걔가 그러면 마이너스 1구나. 네,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러한 식이 나와요. 여기다 넣어주면 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에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걔는 x는 0 얘랑 사각수가적으로 나오고 여기 x가 마이너스 1 딱 하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a는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일 때 1이 중근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면 0이 나와요. 3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는 식이 나와서 a는 3이 돼서 그래서 a에다가 3을 넣어주면은 네, x는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예,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랑 그냥 0일 때 0.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그때도 만족해요. a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는 두 개 다 중근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중근 한 개만 가지는 경우. 그러면은 이 식에서 한 면씩 썼어요.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2 혹은 1이에요. 아 마이너스 1이에요. 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가 비율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서 x는 1일 때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x는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a가 2일 때는 x 마이너스 2 제곱이 여기 되도록 하는 실근 x는 2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도 실근 3개,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구한 a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2니까 이 4개를 다 곱해주면 12가 다 됩니다. 아 그럼 위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만 했니? 아, 합시다. 27번이랑 몇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을 3개 가질 때 가능한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4차 방정식을 분수분해 시키면 이런 꼴이 되는데 이때 일단 확정량은 0이랑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상 요 2차 방정식이 그냥 오는 상태여서 이제 어떤 값이 증오에 되는지를 가지고 나누면은 여기서 이제 얘랑 겹쳐서 x는 0이 중근이 되거나 얘랑 x값이 겹쳐서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거나 아니면 0하고 마이너스 1 아니고 얘 자체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보면
1이 정말 때를 보면은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3이 되고 다시 대입을 시키면 이런 꼴이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를 알고 얘 자체에서 두종류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판별식을 쓰고 판별식 0에다를 쓰면 되니까 이때 가능한 a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식이 돼서 C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 분이 나오고 a가 2일 때는 이렇게 식이 나와서 마이너스 1, 0, 2가 세 근이 되는 경우라서 다 곱해지면 12가 돼요. 문제는 여기 A부터 D까지 좌표가 주어진 점 4개가 있는데 이 점 4개가 정사각형 PQRS 위에 한 면에 각각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A가 반 PQ 위에 있어야 되고 B는 QR 위에 있어야 되고 C는 RS 위에 있어야 되고 D는 SP 위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A를 지나고 BD의 수직인 직선 L1의 방정식을 가라고 했고 그걸 fx라고 만들고 이제 C랑 E를 지나는 직선 L2의 방정식을 이걸 나라고 하고 그걸 gx라고 놓고 정사각형의 PQRS의 한 면의 길이를 가로 놓고 그걸 알파라고 하면은 이제 4분의 3 f 알파 빼기 g 알파는 0 g 알파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에러는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직선 BD 바로 이걸로 직선 BD의 기울기를 알 수 있고 그럼 그 기울기가 4분의 3이 나오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로 나눠가지고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서 이제 그 직선 중에서 L을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L1 방정식이 나와요. 뭘 지나고 계산해야 된다고요? 네. 어째 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맞아요. 아 이거 PD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요거 그 y절편을 그냥 미지도 둔 다음에 x랑 y에 a 직선 L1이 a 지나니까 요거 대입을 했어요. 아, 이렇게 지나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A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BD인데 이때 BD가 계산을 했더니 5가 나와서 이런 원을 5원이라고 할 건데 그럼 이제 5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방정식이 되고 이때 이 5원하고 원의 교점이 여기서 한 개, 위쪽에서 한 개 나올 건데 뭐랑 뭐의 교점이에요? 네? 뭐랑 뭐의 교점이에요? L1하고 5원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점 두 개가 나올 건데 이때 여기 주어진 2를 아직 정의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정의를 할 건데 그 두 교점 중에 점 C에도 가까운 점을 2라고 줄 거래요. 누가요? 문제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 L1하고 5원 방정식 연립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2,0이랑 마이너스 4,8이 나오는데 이제 이 둘 중에서 C랑 더 가까운 점이 얘라서 2가 이렇게 돼서 이제 L2는 C랑 2 지나는 건데 C랑 2 자꾸 둘 다 아니까 L2가 Y는 X 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B랑 D에서 이제 L2 직선으로 수선을 내릴 건데 각각 이제 B에서 내린 걸 R, D에서 내린 걸 S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R부터 RS 구하면은 일단 그거 뭐요? 아니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그 B를 지나 이제 R이 속한 직선은 L2를 지나기도 하고 또 이제 B를 지나면서 B를 지나는 직선이 위에 있는데 이 직선이 지금 L2랑 수직해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 수가 있고 그때 B를 지나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X랑 누구랑 수직해 있어요?
지금 B에서 직선을 L2로 수선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BR이라는 직선이 L2랑 수직해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R 좌표가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D를 뒤에서 내려준 S를 어떻게 그 리미트 좌표를 구했어요? 뭘 네. 알아요? 뭐를 내려고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좌표를? R 좌표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요 B L2와 수직하고 B를 지나는 이 직선을 지나잖아요. 아, 요 직선 지나고 또 L2 위에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해보면 이걸로 똑같은 방식으로 S도 구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할 건데 이제 A를 지나면서 직선 L2에 평행한 직선을 L3라고 줄 거예요. 예. 이게 Y는 X 플러스 5가 되거든요. 네. 기울기 알고 A 지나니까 대입하면 나오고 똑같이 이제 S2로 B랑 D에서 이제 아까 Q랑 P랑 수선을 말해 내리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P랑 Q 좌표가 나와요. 네.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왜 PQ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PQ요? 이것처럼 그냥 B, D에서 이제 S3로 수선을 말해 내렸어요. 아, 네. 그러면 B랑 D는 이제 Q랑 R이 이제 둘 다 지금 QBR이 한지선 위에 있는 이유는 L2랑 L3가 평행해 있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한지선 그었을 때 요것도 수직이고 요것도 수직이니까 요게 같은 선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P랑 D랑 S도 한 성분 한 직선이어서 D가 PS 위에 있고 B도 QR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L2 위에 E가 있었고 L3 위에 A가 있다고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이제 PQRS 좌표도 다 구해서 한 면의 길이를 구해주면 2분의 7로 T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fx고 요게 gx고 요게 알파니까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T루트 2가 나와요. 수연아, 여기 거 해봐라. fx는 마이너스 1 fx는 1 마이너스 x는 gx는 절대값 x를 그리고 hx는 ax 더하기 b에 이때 g 합성 fx는 h라는 이 방정식에 세 양수분이 있는데 이때 이 세 양수분의 비가 1대 2대 3대 이때 이 세 개의 합을 구해요. 그럼 먼저 이 g 합성 fx를 절대값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놓고 이걸 f 나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양수가 될 때는 x가 1보다 클 때고 그때는 이 라지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이게 0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라지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좌표 표면 위에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 여기서 1보다 전일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네. 1보다 전 이게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상태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1가 만나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때 이 세 양수분을 A, 2A, 3A라고 놓을게요. B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만약에 A가 1보다 크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 이 두 점에서만 만나게 되니까 A가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만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안 나오고 두 개가 나오니까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A가 0, 2 사이. 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이 점일 거 아니에요. 즉 이 두 점의 중점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A 더하기 라지 F3A는 2 곱하기 라지 F2A예요. 왜요? 이렇게 있죠. 네. 저기. 그러면 여기서 직선이 있고 여기서 x축에 대해서는 중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중점이요? 중점이잖아요. 두 개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2가 나니까. 그럼 여기 y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중점이 되겠죠. 여기 3일 때, 2일 때, 1일 때인데 여기랑 여기가 기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FA 더하기 F3A 더하기 EF2A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A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유식에 대해서 나오죠. 유식에 대해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해주게 되면 A는 몇 분의 5가 나오는데 세근의 합이 6A니까 구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아,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식이요? A일 때는 여기에다가 6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2A랑 3A일 때는 각각 여기다 넣었어요. 거의 완전. 그러면 A랑 2A랑 3A일 때 A는 아, 1보다 작을 때만 나오고 2A랑 3A는 각각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넣어줬어요. 서우 17만 원. A 좌표가 2,3이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에요. 점 C랑 D가 있는데요. C는 X축 위에 있고 D는 Y는 X 위에 있어요. 네. 이때 A, D랑 C, D랑 B, C를 더해서 다음 값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기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A를 Y는 X를 대칭축으로 반대편으로 A 프라임으로 대칭을 이동해줬어요. 그리고 B는 X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프라임이라는 점으로 이동을 해줬어요. 아니 A는 Y는 X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B는 X축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런 이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C랑 D 때문에. 네. C랑 D랑 어때요? DA랑 DA 프라임이 같고 C, B랑 C, B 프라임이 같으려면 C가 있을 축 위에 B를 대칭시키고 D가 있는 축 위에 그러네요. 뭐라고? 지금 AD 플러스 CD 플러스 BC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AD는 이제 Y는 X를 축으로 해서 A 프라임 D랑 똑같은 길이를 뭐 변환이 되는 거고 얘는 B, C랑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Y는요 X축을 대칭축으로 똑같은 길이 C, B 프라임을 만들기 위해서 X축으로 대칭축을 대칭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C 프라임, C D, D A 프라임을 더했을 때 시작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이었을 때 한번 보면은 최대한 이 세 3분의 합이 최소화되려면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A 프라임과 B 프라임 이거 보면은 C 프라임은 이 조건에 맞아요. x축 위에 있고 D 프라임은 y는 x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A랑 B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2,3에서 3,1을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3,-1을 바뀌니까 이 길이를 결국 구해주면은 다음 목표가 나옵니다.